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44명의 감염자가 더 나왔습니다. JTBC가 현재 이베에 격리돼 있는 한국인 60대 여성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불안하다면서 기회만 되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A씨는 배 안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는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운동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접촉하는 것조차 우리는 안 나갔어요. 배 안에서의 생활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부 다 마스크하고 비닐로 장갑 그거 우리 보고도 문 그 선 있잖아요, 선. 문 여는 선에서 발 조금이라도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자기네도 그러니까 문 밖에서 서로가 이제 손으로만 이제 이렇게 손 내밀어서 받고 있는 그 정도. 청소도 침대 시트도 열흘 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는 그냥 우선에는 속옷만. 제일 극한 거는 나는 지금 샴푸하고 린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빨래 비누가 없어서 그거를 사용해버렸더만 그게 다 떨어져. 똑같은 밥을 먹어 식사는 조금 질리지만 어제 총영사관이 보내준 김치는 큰 선물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 보내주신 김치 받아가지고 어저께는 500g짜리 둘이서 한꺼번에 둘이 다 먹었어요, 그거를. 신라면하고 김치하고 그래가지고는 빵 한 개씩 하고 어저께는 그래가 먹고 둘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제일 기분 좋은 하루가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고는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어하고 일본어만, 어쩌다가 중국말. 그나마 발코니가 있어서 바람은 쐬고 있지만 감옥 같은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은 합니다. 매일같이 하루 지나면은 환자들이 오늘도 지금 44명 병원으로 다 이제 옮겨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끝났다고 지금 방송 나오네요. 발코니에 태극기를 걸어둔 A씨. 한국 정부가 배에서 꺼내준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 가고 싶어요. 한국 분들만 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가겠습니다. 요코하마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바로 요코하마항에 나가 있는 윤서령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도 44명의 환자가 나와서 이제 모두 218명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탑승자 가운데 고령자를 먼저 배에서 내리게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먼저 배에서 내리게 하겠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밝혔습니다. 열흘 넘는 격리 끝에 제 뒤로 보이는 저쪽 배에서 내일부터 승객들이 내리게 됩니다. 네, 원래는 격리한 지 2주가 지나는 19일 이후였는데 계획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네, 배 안에서 승객을 격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사실상 가장 위험한 공간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검역 간의 감염이 확인이 되면서 이 하선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초동 대응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 측은 방침이 바뀐 적은 없다면서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염자 가운데 승조원이 부쩍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승조원의 감염자가 10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승조원들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방에서 2층 침대를 사용하는 등 여러 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승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있어서 이들이 추가로 이 슈퍼 감염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 택시기사 운전사 1명과 또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 50대 남성 1명에게서 추가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방금 전 인터뷰도 전해드렸는데 격리된 우리 국민들의 이송에 대해선 아직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한국인 여성은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냈던 것처럼 일본에도 이 교통편을 제공을 해준다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이들 중에서 국내 이송 요청을 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이송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분들의 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코하마항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늘 하루에만 24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새 늘어나는 확진자만 14,000명이 넘습니다. 중국 전체로 보면 확진자 규모가 이제 6만 명을 육박합니다.
이틀 전부터 확진자 증가폭이 하루 2,000명대에 그친 것과 비교를 하면 오늘 늘어난 수치는 그야말로 폭증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바뀐 기준을 오늘부터 적용을 하면서 의심 환자가 대거 확진자에 포함이 된 겁니다. 베이징 연결하죠. 박성훈 특파원, 오늘 우한하고 후베이성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확 늘어서요. 중국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확진 판정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확진자 판정 기준이 핵산 검사 양성 반응 여부였었는데요.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도 감염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자 흉부CT에서 폐가 붓거나 발열이 심한 임상 환자까지 포함하는 걸로 바꾼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实际上，我们在临床上用的最多的还是临床诊断，因为在平常工作中的肺炎，实际上能查到病原学的也就是20-30%，那就意味着70-80%，这些患者呢，依靠我们医生的这个来做临床诊断。 네, 또 사망자도 2배나 늘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입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증세가 있었던 임상 환자들이 사망한 것을 통계에 포함시킨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8일 이 같은 변경 기준을 발표했고 오늘 적용되면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의심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감염자였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네, 중국 정부의 감염자 수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 임상 환자가 감염자와 같았음에도 이를 의심 환자로 분류했고 그로 인해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끊임없이 환자가 더 많을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불과 어제 시진핑 주석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힌 겁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후베이성 성장인 당서기까지 해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한 시민들의 소셜미디어를 박 기자가 취재를 했더니 정보를 통제했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좀 보였다고요? 우한 상황이 알려진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조차 우한 시민들의 울분이 담긴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글을 발견하고 취재하던 중 검열 때문인지 삭제되는 일까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우한에 사는 장모 씨가 중국 웨이보에 올린 글입니다. 부모님이 위중하니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소와 연락처까지 올렸습니다. 취재진이 연락하자 그는 사흘 전부터 두 분이 고열과 호흡곤란에 시달리는데 병원에 아무리 연락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선 아프면 자가격리하고 스스로 치료하라고 한다며 지금 우한 상황이 이렇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뒤 그가 웨이보에 올린 이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는 왜 삭제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 상황이 밖으로 드러나는 글들을 검열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삭제되기 전 그의 글에는 왜 우한 시민들은 구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웨이보에 올려야 되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글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우한 여성은 자신의 외조부가 간신히 입원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웨이보에 오른 또 다른 영상. 한 여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울면서 꽹과리 같은 걸 치며 소리칩니다. 이 여성은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병원에서 구하러 오지 않자 이런 행동까지 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전역의 의료진이 우한에 투입되고 구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한 시민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오늘도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틀째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아직은 일러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28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들어온 교민과 가족 147명도 검사 결과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격리는 2주간 이어집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런 추세에도 안심하긴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중국의 환자가 하루에
2,000명 이상 신규 환자가 생기고 있고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의심 환자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7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7명이 병원을 나섰는데 한두 명이 조만간 퇴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걸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다른 병이 없고 증상이 가벼운 경우 에이즈 치료약 같은 항바이러스제 없이도 자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21명 환자들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TF팀장을 맡고 있는 방지환 중앙감염병 병원 운영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환자들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부터가 궁금한데요. 7명이 퇴원을 했고 21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 곧 퇴원을 할 수 네. 있는 환자들이 더 있습니까? 네, 지금 환자들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곧 퇴원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환자들이 퇴원하는 거는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배출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증 환자가 한 분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처럼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들하고 비의료인들하고 관점 차이 있는데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산소 마스크 정도로 해서 산소를 공급하면 되는 수준이지 중환자실 갈 정도의 중환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낫더라 하는 게 좀 나왔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 환자한테 사람한테서 이제 명확히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젊고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분들은 특별한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항바이러스제가 일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미 퇴원한 환자들은 주로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경미했던 건강한 환자들은 아무 치료 없이 그냥 보조요법, 지지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을 도와주는 정도의 치료로 좋아지셨고 조금 심한 분들은 항바이러스제를 좀 투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했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어제 17번 환자가 퇴원을 할 때 본인이 겪어보니까 심각한 병은 아니더라. 그냥 독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독감보다는 좀 위중하지만은 처음에 알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중증의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은 별일 없이 회복되고 혹시나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생기더라도 아마 그런 경우는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초고령 환자 이런 분들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뭐 방역이나 대응에서 좀 아쉬웠다. 좀 이런 게 좀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감염병 위기 상황 같은 예외적이고 위기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도 지금 몇 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직 부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면이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감염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해외에 오랫동안 군대를 파견해봤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 그리고 해외 보건의료 원조 사업을 오래 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종 감염병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임상 TF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1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풀을 계속 양성해서 신종 감염병 전문가로 키웠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지환 중앙감염병 병원 운영센터장이셨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는 어제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사람들도 중국 입국자와 함께 특별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아졌고 자가진단 앱까지 까느라고 대기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깐깐해진 검역 과정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